제1화 귀국. 시애틀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박예은의 얼굴을 스쳤다.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31세의 그녀에게 한국에서 온 전화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예은, 아버지가 치매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무것도 몰랐죠? 변호사 목소리. 전화. 예은 씨,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간병인 영미 씨와 결혼을 하셨고 모든 연락을 그분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재산이 모두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은?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저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예은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박재호 회장은 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지금도 선명했다. 예은, 당장 짐을 싸야겠어요.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 해요. 25년 만에 귀국 준비가 시작되었다. 예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복잡했다. 제2화 충격적인 현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예은은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VIP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그녀를 가로막은 것은 예상치 못한 장벽이었다. 간호사, 죄송합니다. 환자분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예은, 저는 박재호 회장의 친딸 박예은입니다. 간호사, 아, 그런데 영미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짜 딸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은은 서류를 내밀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 이상하네요. 여기 시스템상으로는 박재호 환자분의 자녀가 박민수, 박소영으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예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친딸이에요. 당장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나타난 여자, 61세의 영미는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예은에게 다가왔다. 영미, 아이고, 이게 누구야? 미국에서 공부한다더니 이제야 오셨네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많이 아프셔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예은, 남편이라고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영미, 뭘 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 게 죄인가요? 참, 우리 재호 씨는 요즘 예전 일들을 잘 기억 못 하셔요. 딸이 있었다는 것도 가끔 깜빡하시고. 영미의 차가운 말에 예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제3화 잃어버린 집. 예은은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강남의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마주친 것은 낯선 청년이었다. 민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예은, 저는 이 집 주인의 딸입니다. 들어가겠어요. 민수, 딸이라고요? 아, 혹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인가요? 저는 박민수고 이제 이 집의 주인인 박재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영미의 아들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양자가 된 것이다. 예은, 양자,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민수, 그게 25년 전 얘기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집안에서 나온 소영은 예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소영, 오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짜 딸인가 봐. 아버지가 치매 걸리기 전에 늘 딸은 하나뿐이다. 미국에 있는 박예은이 내 전부다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예은? 그럼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소영, 기억하긴 뭘 기억해요? 환상 속에 살고 계신 거죠. 현실은 우리가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은은 집 앞에서 쫓겨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나무가 되어버렸다. 제4화 법적 전쟁의 시작. 예은은 초등학교 선배이자 변호사가 된 정민호를 만났다.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둘은 현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호, 예은아, 상황이 정말 심각해. 혼인신고서, 양자 입양 서류, 재산 증여 계약서까지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어. 예은, 하지만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한 결정이잖아요. 민호, 그게 문제야?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영미 씨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아. 예은,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만약 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소송을 걸 수 있어. 예은? 어떻게 증명하죠? 민호, 일단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그 시기에 네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민호, 네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라도 네가 진짜 딸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예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제5화. 기억 속의 아버지. 예은은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김 부장을 만났다. 30년간 박재호 회장 곁에서 일했던 그는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다. 김 부장. 예은 양. 정말 많이 컸네요.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더라? 미국 유학 가던 때였나? 예은. 김 부장님, 아버지 상황 아시죠? 김 부장. 안타깝죠. 회장님이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은. 증언해 주세요. 아버지가 영미를 만나기 시작한 시기의 상황을 말이에요. 김 부장. 그때 2년 전쯤이었나요? 회장님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셨죠. 그런데 영미 씨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김 부장. 회장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어요.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리고 영미 씨는 늘 회장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딸은 당신을 버렸다. 이제 우리만 믿고 사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예은 양은 그런 적이 없다. 지금 미국에서 박사 공부 중이다. 라고 소리쳤더니 저를 병실에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제가 몇 번을 찾아가도 병실 근처에도 못 가고 차단당하고 말았네요. 김 부장의 증언을 듣던 예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 부장, 하지만 또 가끔 회장님이 정신이 돌아오실 때는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예은이는 언제 오냐고. 내 딸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예은. 정말요? 김 부장. 네. 그럴 때마다 영미 씨가 달려와서 또 헛소리 하신다며 급하게 회장님을 방으로 데리고 가곤 했어요. 제6화. 병원 침투. 예은은 민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영미의 감시를 피해 아버지를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호, 간병인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해. 내가 조사해본 결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허술해. 예은. 하지만 병원 출입이 문제잖아요. 민호, 내가 그 병원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간호사 한 명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야. 새벽 5시, 예은은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에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 예은. 3층 VIP실. 307호.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예은. 그때 뒤에서 들린 목소리. 영미, 거기 누구세요? 예은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영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예은. 아, 새로 온 간병인입니다. 307호 환자분 담당으로. 간병인으로 못 알아보게 분장한 예은이 대답했다. 영미. 새로 온 간병인? 제가 직접 뽑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위기의 순간 복도 끝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민호, 실례합니다. 저는 박재호 환자분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환자 면담을 위해 왔는데요. 영미? 법적 대리인? 무슨 소리예요? 민호,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원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가 당황하는 사이 예은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제7화. 25년 만에 재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예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카리스마 넘치는 CEO는 이제 작고 여윈 노인이 되어 있었다. 예은. 아버지. 박재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예은을 바라봤다. 재호. 누구세요? 예은? 저예요, 아버지. 예은이에요. 아버지의 딸, 박예은. 재호. 예은이? 예은이가 어디 갔지? 예은이는 공부하러 갔는데?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예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예은. 아버지, 제가 예은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쇼팽의 녹턴.
예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 자주 부르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예은,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잠을 자거라. 아빠가 옆에 있으니 무서워 마라. 제호. 그 노래, 그 노래는. 예은? 맞아요. 아버지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잖아요. 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재호. 예은이? 내 딸 예은이. 예은?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재호.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제8화. 영미의 반격. 예은과 아버지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영미가 경비원들과 함께 병실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영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은,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미, 당장 나가세요. 우리 남편을 괴롭히지 마세요. 재호, 영미 씨, 이 사람은, 예은이는, 영미, 또 헛소리 하시네요. 예은이는 없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영미는 간병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영미, 이 사람 병원에서 쫓아내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예은, 아버지, 저 기억하시죠? 제가 예은이라고요. 끌려나가면서도 예은은 계속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재호, 예은이? 예은이는 어디 갔나? 영미, 여보, 진정하세요. 나쁜 사람은 갔어요. 병원 밖으로 나온 예은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은, 민호 오빠, 아버지가 절 알아보셨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민호, 정말? 그럼 희망이 있어. 예은, 하지만 영미, 그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세뇌시켰어. 이대로는 안 돼요. 민호,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자. 혼인 무효 소송과 재산 환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야. 재구화. 증거 수집의은과 민호는 영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영미의 이력을 파헤쳐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탐정. 이 여자 전과자네요. 10년 전에도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썼어요. 민호. 어떤 수법이요? 탐정.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다만 그때는 미수에 그쳤지만요. 예은.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네요? 탐정. 맞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박재호 회장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장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냈어요. 탐정이 건넨 파일에는 영미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민호, 이것만 있으면 사기 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예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해요. 민호, 그게 문제야. 네 아버지 상태로는. 예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 저를 기억하고 계셔요.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은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예은, 집에 있는 우리 사진들과 아버지가 저에게 쓰신 편지들을 가져와야 해요. 민호, 어떻게? 지금 그 집은 완전히 영미 가족이 장악하고 있는데. 예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제10화. 위험한 침입. 예은은 깊은 밤, 어린 시절 자신의 집이었던 저택에 몰래 들어갔다. 다행히 뒷문의 비밀번호는 아직 그대로였다. 예은, 아직도 내 생일로 되어 있네. 214.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간 예은 모든 게 바뀌어 있었지만 2층 자신의 방은 아직 그대로였다. 영미가 아직 여기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예은, 여기 있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가 써준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찾아냈다. 그 순간 불이 켜졌다. 민수, 누구야? 예은, 깜짝이야. 민수, 너? 어떻게 여기에? 예은, 제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민수, 네 물건?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야. 그때 소영도 나타났다. 소영, 오빠, 누구야? 민수, 그 가짜 딸이야. 소영, 뭐? 도둑이네. 경찰 불러. 예은, 잠깐만요. 이건 제 어린 시절 물건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예은이 사진을 들어보이자 민수와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 아버지가 정말 당신과. 예은, 믿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소영, 무슨 소리야. 예은, 당신들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거짓말로 당신들을 이 상황에 끌어들인 거라고요. 제11화. 진실의 순간 법정 혼인 무효 소송이 시작되었다. 예은은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인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판사. 박재호 씨, 원고 박예은이 당신의 친딸이 맞습니까? 재호. 내 딸. 우리 예은이는 어디 갔나? 영미 변호사. 보시다시피 환자분은 현실 인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호. 판사님,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민호가 제출한 것은 예은이 찾아온 편지들과 사진들이었다. 민호. 이것은 박재호 회장이 딸 예은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부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고요. 예은. 아버지. 예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다. 예은. 아버지,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재호. 자전거 그래. 우리 예은이가 넘어져서 울었었는데. 예은. 맞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하셨어요. 박재호의 눈이 점점 또렷해졌다. 재호. 예은이, 내 딸 예은이. 예은? 네. 아버지, 제가 예은이에요? 재호. 예은아, 예은아. 내 딸 예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법정은 숙연해졌다. 아버지와 딸의 진실한 재회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재호. 영미, 영미가 나를 속였구나. 판사. 충분합니다. 제12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났다. 영미의 혼인은 무효 판결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모두 환수되었다. 영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예은.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박재호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재호. 예은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예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재호. 괜찮다. 이제 왔으니까. 예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예은. 아버지, 저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재호. 고맙다. 예은아. 그때 민수와 소영이 찾아왔다. 진실을 안 후 그들도 변했다. 민수. 예은 누나. 예은? 어떻게 지내요? 소영. 저희 어머니가 한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몰랐어요. 예은. 당신들도 피해자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돼요. 민수.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저희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예은.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제게 세상 전부예요. 박재호는 정원의 핀 장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호. 예은이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구나. 예은. 맞아요. 아버지 엄마가 이 장미를 직접 심으셨다면서요. 재호. 그래. 네가 아기 때 우리 세 식구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예은. 지금도 행복해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함께 있으니까. 저녁 해가 정원을 물들였다.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록 아버지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사랑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예은. 아버지, 내일은 뭘 하고 싶으세요? 재호. 내일? 예은이랑 피아노 치고 싶다. 예은. 좋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쇼팽 녹턴 쳐드릴게요. 재호. 그래, 우리 예은이가 피아노를 제일 잘 쳤지. 예은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5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야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예은. 사랑해요, 아버지. 재호.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예은아, 아빠의 소중한 딸.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박예은은 아버지를 지켜냈고 그렇게 부녀의 사랑은 평화롭게 계속될 것이다.